백거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삶의 긍정입니다. 백거이의 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적입니다. 만족할 적자. 우리 사람은 자꾸 현명하려고만 그러는데 백거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졸렬함을 지키겠다. 오늘 여러분은 매우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친구는 아주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슬픈 일이 싹 사라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인은 백거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삶의 긍정입니다. 아주 밝아요. 실제적으로는 본인도 귀향을 가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했는데 이 사람의 시를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자책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좀 한가함도 좀 찾아보고 이럴 때 우리 백거이의 시를 읽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재주가 있었나, 얼마나 당당한가 하는 것은 29에 진사에 합격한 사실로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36이 되어서야 한림 학사가 되었습니다. 한림원이라는 것은 국가의 문서를 관장하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나이도 이만하면 적절하고 관직도 이만하면 적절하다라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백거이의 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적입니다. 만족할 적자. 만족이자 쾌적할 적입니다. 이 적자에 이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송제자제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송제자제.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다. 삼기를 지난 나이. 천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다. 일명을 가둬도 조정에 올랐으니 재주 작으니 분수차기 쉽고 마음 넉넉하니 몸도 언제까지고 느긋하다. 자, 송제자제라고 하는 본인의 그 서재, 아마 소나무가 밖에 빗겨 있고 하는 그런 서재겠죠. 거기 서재에다가 쓴 시입니다. 좀 상당히 좀 긴데요. 무슨 중략을 해가지고 앞에 부분을 좀 보면요.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다. 내 나이는 지금이 딱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실은 30대만 하는 게 아니라 70대에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생을 그렇게 마치 자기에게 주문 걸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나이가 막 3기를 지났다. 3기의 기라고 하는 것은 12지, 12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3이니까 36이 되죠. 그죠? 36을 같이 지났다. 그런데 나는 이 관직이 천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아. 너무 그렇게 남한테 비굴할 정도의 천한 그런 직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 떠맡아야 될 그런 귀한 때도 아니야. 이제 나는 조등일명초라 그랬는데요. 일명이란 말은 우리 한문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일명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의 처음 명령이라는 뜻으로서 관직에 정말로 녹봉을 받는, 봉급을 받는 첫 관직을 일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명을 갓 얻어서 조정에 내가 올랐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재소분이족이라. 나는 타고난 재주가 적기 때문에 분수가 차기 쉽다 그랬어요. 약간 좀 얄밉죠. 본인이 아까 29에 진사시까지 합격했으면 재주가 엄청난 사람인데, 그죠?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졸이라는 한 글자입니다. 졸렬하다. 우리 사람은 자꾸 현명하려고만 그러는데 백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졸렬함을 지키겠다. 우리가 모든 게 다 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계를 꾸리는데도 능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하고 권력 투쟁에서 뭐 잘 이길 수 있는 제 자신도 없고 근데 나는 차라리 내 졸렬함을 지키겠다. 그래서 수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런 사상이 여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관 체장서라 습니다. 마음이 넉넉하니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 몸이 늘 편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넉넉할 관이나 느긋할 서자나 서로 뒤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심광체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몸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뚱뚱하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그만큼 느긋한 사람은 몸도 편안한 상태다 이런 얘기죠. 중간은 좀 띄입니다만 그 다음에 서불구심해 책은 심해를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심해 어디서 나온 말이죠? 도연명의 오류선생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나친 해석을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읽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도연명의 시 혹은 백거의 시라도 이 전체를 다 알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하고 개합, 나하고 마음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한 구절만 외우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금요 이자오라 그랬습니다. 검은고로 짐짓 스스로 즐긴다. 아마 도연명이 검은고와 이 책을 불구심해 했던 것, 이것을 겹쳐서 본인도 그것을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직에 있어요. 야직 입군문하고 밤에는 숙직하느라 군주의 문에 들어가고 궁궐로 들어가고 만귀와 오려라 늦지막히 돌아와서 내 집에 눕는다. 이 오려라는 말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역시 도연명에서 나온 말입니다. 도연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애오려, 나의 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내 집에 눕는다는 그 다음에 형해 위순동입니다. 형해는 순이라는 게 순리, 천리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방초는 부공허라 그랬습니다. 방초는 늘 공허하게 둔다. 붙인다란 말은 그냥 둔다는 얘기죠. 방촌이라는 것은 사방한치라는 건 우리 심장, 마음을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뇌의 생각의 기능이 있다고 보지 않고 심장의 기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요. 즉 나의 정신입니다. 나의 정신이 거처하는 마음은 늘 공허하게 둔다. 지나친 욕망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편안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망치는 이유는 지나친 욕망 때문이죠. 그렇죠? 이만하면 됐는데 자꾸 더 얻으려고 그래. 저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모르는 게 자꾸 많아져서 자꾸 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도연명의 불구심에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머리로는 깨달으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백거이는 선언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리라. 이 백거이가 얄미울 정도입니다. 저는. 이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백거이는 어떤 사람이냐. 자는 낙천입니다.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좀 드러나요. 그죠? 거이란 말은 평이함에 거처한다는 거거든요. 이라는 시울 있자는 게 참 중요한 글자입니다. 삶 자체도 아주 엄청난 그런 의식을 차리고 하는 그런 의식을 차리고 하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평이한 삶 속에 있다는 거죠. 나는 거기에 거처하겠다는 이름이죠. 물론 윗대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겠지만 그래서 자도 낙천이라고 했어요. 천명을 즐긴다. 이거대로 이름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는 취음 선생, 취하여서 시를 읽고 하는 것에서 내 모든 인생의 부조리라든가 현실의 모든 모순들을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향산거사, 낙양에 가면은 향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향산에는 승려하고 가까워지면서 이 사람이 불교에서 하나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향산거사라는 그러한 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문집으로 백시 장경집인데 장경이라는 연호입니다. 원진이라는 자기 친구가
엮어주기 시작을 해가지고 시문집을 엮었는데요. 3,800수나 되는 시와 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려 시가 2,800수입니다. 두보가 1,500수, 200이 1,000수, 그 다음에 도여명이 아마 430 정도가 시와 문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은 본인이 젊어서부터 자기 시문집을 자기가 스스로 편집을 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만년에는 이 시문집들이 혹시 전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사찰에다가 헌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곳은 이 사찰이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당나라 시인 가운데 자기 시집을 문집을 편찬해서 잘 보관하려고 했던, 즉 편집의 중요성을 알았던 첫 번째 시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백거이의 시에 대해서는 너무 쉽다. 그래서 백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쉽다. 그러나 이 쉽다는 이유 때문에 한자 문화권에서 가장 사랑받은 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면 구당서나 이런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보면은 계림의 상인들이 백거이의 시집을 사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계림은 신라 아닙니까? 그죠? 일본에서는 여러 문학들, 고전 문학에 전부 다 백거이가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세종 때 보게 되면 고전 주석서를 내는데 200도, 두보도, 한유도 완전한 주석이 빽빽하게 달린 시문집을 간행을 했는데요. 백거이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주석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읽으면 다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전하는 말은 이런 얘기가 있죠. 백거이는 자기 시를 쉽게 쓰기 위해서 시를 지은 다음에 노파한테 낭독해서 읽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노파가 이해하지 못하면 시를 고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쓰는 이유, 그건 바로 거의 낙천이라는 그 사상인데요. 결국은 삶을 긍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중은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중은은 은둔 가운데 한 가지 양식입니다. 우리가 은둔하면 저 산속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백거이는 은둔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대은, 가장 큰 은둔. 그 다음에 중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소은 했습니다. 그런데 산속으로 들어가서, 즉 인간 삶의 공간을 떠나서 유교에서 부정하는 새짐승과 무리가 되는 그와 같은 은둔은 아주 작은 은둔이라고 봤어요. 하찮은 은둔. 그럼 큰 은둔은 뭐냐? 현실의 공간에 남아서 이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도 자기 자신을 모나게 갖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정의의 관념이나 인간의 본래성 이런 것들을 잃지 않는 그러한 은둔을 대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은은 뭐냐? 관직에 있으면서도 관직에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력투쟁이나 이런 데 휩쓸리지 않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중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을 중국의 학자들, 현대의 연구자들 이런 분들을 반관 반은이라고 그래요. 반은 관리 생활을 하고 반은 숨어 있다는 얘기죠. 은들에 있다.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시를 보게 되면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시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소재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그 서정적인 방향도 여러 가지 구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저에는 주로 유유자적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쾌적하다는 적자를, 그리고 낙천을 구가하는 시가 이 백거이의 중요한 시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3,800수나 되는 시와 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려 시가 2,800수입니다. 중은을 추구했다는 건, 중은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관직에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쉽게 쓰는 이유, 그건 바로 거의 낙천이라는 그 사상인데요. 결국은 삶을 긍정했다는 것.